오늘이 2월 15일입니다. 경선 지역이 또 공개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사실은 이제 2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설 연휴 이후로 늦췄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20% 하위 20%면은 공천받기 쉽지 않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발하고 개혁신당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들이 가면은 민주당이 받아야 될 국고지원금 그 n분의 1 몫이 개혁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2월 14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0시가 지났으니까 민주당이 받는 국고지원금은 어제까지의 의석수입니다. 어제까지의 의석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제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오늘 이제 발표한다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 페널티가 20에서 30%입니다.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이 정도면은 이거는 진짜 감점이 상당하죠. 물론 이제 박진영 평론가 같은 분은 페널티를 주지 말고 아예 그냥 잘라버리자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2016년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려나간 분이 있어요. 계속 CBS 등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욕하고 다니시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예 이거 되셔가지고 공천도 못 받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20%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그 개혁신당의 양정숙 의원이 입당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이 김종민, 이원욱, 그리고 조응천이었는데 여기에 한 명이 더 들어가면서 그래서 현역 의원이 모두 4명이라 가지고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경상보조금 약 6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개혁신당으로서는 그 6억이 어딥니까? 하여튼 돈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6억 갖고 벌써부터 악의다툼이 벌어졌어요. 개혁신당이. 이낙연 이 양반이 우리가 받는 6억을 변제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제? 무슨 변제?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을 만들 때 돈을 썼는데 그 상당한 액수였어요. 3억 정도 됐습니다. 그걸 이제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6억 받는 돈을 갖고 채무에 쓰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준석 계열이니 혹은 금태섭 계열이니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이낙연 당신이 이제 신당 만들려고 해서 쓴 돈을 왜 합당한 당에서 이거를 담당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우리 낙연이 형 돈이 없으시긴 없으신 모양이네. 근데 그 돈 함부로 쓰면은 이준석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사람의 그 빈정상하는 포인트 중에 핵심은 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그렇다면은 2월 15일까지 미뤘던 이유는 공천 물갈이의 폭이 대단히 넓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2월 15일까지 미룬 걸 보니까 아마 이 물갈이의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정말 누가 더 공천 혁신을 했는가 할 때는 사실 좀 염려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기성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지금 용화대에서 밀려는 검사 출신 윤석열 측근들을 대거 낙하산 태워서 보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이런 변수 때문에 현역들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 현역들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고 왔단 말이죠. 앞으로 탈락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그 국면에서 반란표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몸부림을 칠 것은 확실합니다. 예. 재밌습니다. 정치는 참 재밌는 거예요.